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근데 딱 한 번 예외가 있네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 폭락은 대부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경기 폭락이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400%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 폭락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폭락의 원인은 사실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주식이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뒤가 바뀐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뀐 오해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금리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해석은 경제활동의 난이도입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돈을 빌리는 최소 이자율입니다. 모든 돈이 중앙은행에서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시중은행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도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돈이 시작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이면 경제활동 자체가 빡세집니다. 금리가 경제의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려주고 시중은행도 돈을 싸게 빌려주고 기업도 대출이자가 적어지니까 이익이 많이 남고 소비자들도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활동의 난이도를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경기는 사이클을 띱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폭락하고 회복하고 버블로 가다가 다시 폭락합니다. 경기가 폭락하면 모든 회사가 망하고 모든 은행이 망합니다. 연준이 이때 금리를 내리고 돈을 살포합니다. 은행들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기업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줍니다. 경기가 다시 회복합니다. 문제는 회복을 넘어서 버블로 갈 때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땡겨서 비트코인 100배 레버리지를 땡깁니다. 무한 부동산 갭 투자를 합니다. 캐시우드 같은 이상한 스타트업이 생깁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일단 돈 엄청 땡기고 나중에 100배 1000배 따서 갚는다고 말합니다. 연준이 이때 개입합니다. 금리를 다시 높입니다. 이런 애들 지금 미리 안 때려잡으면 나중에 엄청 큰 버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합니다. 부동산 갭 투자도 줄어듭니다. 캐시우드 둔화도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경기 폭락의 원인이 아닌 경기 폭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경기가 폭락을 먼저 해야 다시 살아나라고 금리를 그때 내려주는 거고 경기가 버블로 가고 있으면 적당히 하라고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정말 많은 걸 이해하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연준은 경기 폭락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기 폭락인데 경기 폭락의 본질은 뭐냐? 고용입니다. 연준은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으면 그게 경제공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실업률 차트인데 실업률이 가장 정확하게 경기 폭락을 예측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경기가 폭락하기 전에는 낮아지다가 경기 폭락 직전에 갑자기 확 튑니다. 실업률이 예측이 안 됩니다. 회사가 사람들 자를 때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한 번에 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확 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경기 폭락의 본질은 실업인데 이 실업이 예측이 안 되면 실업을 예측하는 지표가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하이힐드 인덱스, 회사채 금리입니다. 중소기업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자르기 전에 회사가 먼저 어려워져야 합니다. 이건 실업률처럼 내려가다가 한 번에 확 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전조현상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현재 금리를 내렸습니다. 통계적으로 경기 폭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도 경기 폭락이 안 오고 오히려 400% 올랐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이때 회사채 금리는 4%였습니다. 현재 2024년 지금 회사채 금리도 4%입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둘 다 안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저는 경기 폭락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간당 임금 차트도 평균 이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도 현재 사람보다 많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고용, 회사채 이런 지표들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1995년과 지금 2024년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IT 혁명과 AI 혁명도 비슷하고요. 제조업 중심의 일본, 독일, 중국, 한국이 어려운 상황도 놀랍게도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용과 회사채 금리도 안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린 10년, 20년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